정부가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4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초강수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내용과 발표 배경은 뭔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적용 조건이 깐깐해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분양가 상한제의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한제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투기 과열지구로 바꿨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격과 청약 경쟁률, 거래량 중 하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이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던 상한제 적용 시기는 분양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66개 단지 6만 8천 호가 새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제 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그 분양가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신축 단지의 상승도 좀 제한이 가해질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자, 황현표 기자.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예. 자, 발표 전에 강남 재건축 등 저 일부 지역만 꼭 집는 이른바 핀셋 적용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3구 등에 대한 핀셋 규제가 예상이 됐는데 이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이 한강변의 마포, 용산, 성동 등 일명 마용선 지역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서울 전역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출 억제 등 이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던 9.13 대책에도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5.7%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 평균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서 21% 상승해서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이제 3.7배나 올랐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집값 상승은 높은 분양가뿐만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받는 건데요. 자, 정광희 기자. 이번 규제처럼 분양가만 잡으면 집값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정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서울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는데요. 네. 분양가 상승이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오른 집값에 또다시 분양가가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해 서울 지역 3개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20%에서 3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군요. 결국 고분양가가 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번 그 정부 대책이 강남 재건축을 직접 겨냥한 거라고 봐야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이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분양가 통제를 피해서 잇따라 후분양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네.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조합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뒀다간 강남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에 따라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등 이 투기 수요까지 몰릴 우려가 있다 보니 이번 상한제 적용 시점을 분양 전인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통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그 타이밍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일 경제 갈등으로 좀 살아온 판인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행이 되느냐라는 말이 그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좀 망설이게 되고요. 국내 건설사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에 대해서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토부가 강행하자 이 홍남기
한마디 부총리는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실제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우려에 힘을 싣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거시 경제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위축되는 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시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계속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부처인 국토부는 반대 논리를 피면서 강행을 했어요. 네, 먼저 그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네. 국토부 관계자는 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선 아파트 분양 가격이라도 떨어지는 게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값을 다잡기 위해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경기 악화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유동자금이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두고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황 기자. 네. 그럼 만약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유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재부와 그 일부 여당원을 중심으로 지금 신중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상한제 개편안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일단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대적으로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막상 실행도 안 하면 이 무주택자 등 청약 예정자들의 큰 혼란과 반발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주택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치명적인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제 유보로는 아무래도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길 바라는 일부의 의견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한편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지난 14일에 장관들과 청와대가 모여 3차례 회의를 했다며 충분히 조율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그 적용 지역과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카드를 뽑아들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10월 초에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지역부터 적용할지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칼은 칼집의 안에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처럼 칼집 안에 정책이 들어있을 때 긴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